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변압기 관련 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실 변압기는 특수 변압기 해서 첫 번째로 단권 변압기가 나오는데요. 단권, 여기서 단은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권선이 우리가 원래 보아오던 거는 철심에 권선이 두 세트가 이렇게 감겨있는 모습이었다면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한 세트죠. 그래서 이름이 단권이고 지금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전원 측이에요. 1차 측 전압을 넣어주면 여기에 2차 측 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전압을 낮게 걸어줘도 2차 측 부하 걸리는 전압이 좀 더 높네.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특징 이따가 한번 정리하시겠지만 입력해주는 것보다 출력해서 나오는 용량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측 전원에 전압을 걸게 되면 1차 측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전류가 이 접속점에서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해. 자속이 쇠교하면서 1차 측 전압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량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여기 권선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불로 권선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크게 큰 전류량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얇은 선을 써도 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전류를 우리가 2차 측,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여기 권선은 직렬 권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측 부하에 걸리는 전압 우리가 V2라고 표현할 건데 이거는 어때요?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하고 처음에 걸어준 첫 번째 전압하고 합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특성을 좀 볼게요. 특성을 먼저 보고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성. 불이 사용량이 줄어들어라는 말을 쓴 건요. 이 불로 권선이요. 그렇게 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얇아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손이 적다,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설량이 작다.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적고 안정도가 증가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4번이에요.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2차 측 기전력이 발생했을 때야. 그러면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과 2차 측으로 흐르는 전류 곱한 걸 우린 이걸 자기 용량이라고 하고요. 자, 부하에 걸렸죠. 그래서 여기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이걸 부하 용량이라고 합니다.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이 크다라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징을 볼까요? 4번. 자기 용량보다 출력 용량이 커서 작은 변압기로도 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 1, 2차 권선이 정기적으로 절연이 아니죠.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절연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를 잠깐 보시면 단권 변압기 용량이라는 건 전압이 나오는 건 이쪽이죠. 전압이 유도되는 것.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 이름이 자기 용량이라는 표현 쓰죠. 다시 한번 자기 용량은 유도되는 기전력 곱하기 부하로 흘러들어가는 2차 측 전류를 곱한 거고. 자, 이게 어때요? 유도 기전력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런 변압기였던 거야. 3000V를 1차 측에 걸어주면 3300V로 나오는 변압기래요.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의 차이가 있어요? 얘가 3000인데 여기 3300V가 걸렸대. 그럼 얘는 몇 볼트라는 거 알 수 있어? 아하, 300V구나. 이걸 이렇게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 마이너스 전원에서 넣어준 전압을 해준 게 바로 자기 이쪽에서 발생한 유도기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압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변압기는 누설 변압기예요. 누설 변압기 구조는
이쪽에 권선 두 개가 1차, 2차 측으로 감긴 건 뭐 지금까지 봐온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보이세요? 뭐가 생겼어요? 일부러 여기 홈을 팠어요. 철심 내부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발생해서 이 철심 내부를 빙글빙글 돌 텐데 가다가 요 홈으로 자속이 누설이 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세교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여기에서 유기되는 기전력 자체가 작죠. 왜? 자속을 일부 잃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다가 자속의 누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전력이 뚝 떨어지겠죠. 자, 생각나세요? 기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 이거 무슨 특성이라고 했어요? 수압 특성. 그래서 누설 변압기는요. 누설 자속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전압을 감소시켜. 그래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뚝 떨어지는, 자, 여기 외부 특성 곡선이 보이죠?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전압은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 투하 특성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은 다이나믹하게 떨어지지만 전류는 한 점을 찍고 내려오죠. 그래서 얘를 정전류 특성이라고 해. 이거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용접용. 이거 우리 어디서 또 봤었어요? 직류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봤었죠. 그래서 같은 용도. 그래서 얘도 용접용, 차동 복권 발전기도 용접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수 변압기는요. 3권선 변압기예요. 3권선 변압기는 하나의 철심에 3개의 권선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 회로는 3개고 자기 회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철심이 있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감은 모습이 바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보겠습니다. YY 델타 결선이야. 우리가 이 전 시간에 YY 결선은 송배전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얘는 YY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삼고주파에 의한 영향을 이 델타 결선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삼고주파 제거하고 외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상기를 접속할 수 있어요. 여기요. 조상기를 접속해가지고요. 우리가 위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동기조상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권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3권선 변압기를 보고 있고요. Y결선, Y결선, 델타 결선을 통해서 삼고주파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용도는 조상기를 접속해서 이 전압과 그 다음에 위상차, 역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변압기는 계기용 변압기예요. 얘를 PT, Pressure Transfer 해가지고 PT라고 하지만 볼티지 트랜스퍼 해가지고 VT 트랜스포머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VT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기용 변압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라고 하면 계기용 변압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을 시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전압계 같은 애로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송전선에 걸린 전압 그대로를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계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게 변성을 시켜준 다음에 전압계와 같은 측정용 계기로 우리가 혹은 보호 계정기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이라 그러면 2차 측 변성돼서 낮아진 전압이 110V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줘. 이유는 측정하기 위해서, 보호계정기 달기 위해서, 그리고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로 고정.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계기용 변류기예요.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시켜줍니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줘. 이유는요? 똑같아요.
전류계와 같은 특정용 계기 혹은 보호 계정기에 전류를 공급시키기 위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요거죠. CT를 점검할 때 주의사항.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라 라고 했어. 2차 측을 단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CT가 있다 그러면요. 낮은 전류로 바꿔야 되니까 권수비에 따르면 전류는 반대잖아. 전압이랑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 큰 쪽에는 권수도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얘가 작으면 권수도 작아. 근데 전류가 작으면 권수가 많아. 그래서 이쪽이 권수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1차 측이 더 적게 걸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부착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내가 CT를 점검하고 싶어. 혹은 이 전류계를 뭐 교체하고 싶어. 이럴 때는 여기요. 여기를 먼저 단락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단락을 시키지 않고 그냥 떼버리면은 무부화 시켜버리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빵꾸를 뚫어버리면 전류가 여기 통과하면서 자속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속이 이 엄청나게 많이 감긴 코일을 쇠교하게 되면 무진장 큰 기전력이 여기 유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절연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계기용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CT를 점검할 때는 2차 측을 반드시 뭘 시켜라? 단락을 시켜야만 한다. 이유는요. 고전압이 유기가 돼서 절연 파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이 단락해야 된다는 말 여기서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제동권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동기, 전동기 해가지고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으로 사용했을 때 제동권선을 감을 때 계좌회로를 반드시 단락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유는 똑같죠. 그래서 단락을 시켜야 한다의 이유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연 보호, 절연 파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특수 변압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변압기에 대해서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 기타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입, 기름 U자야.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변압기냐, 몰딩을 해서 밀폐한 변압기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유입 변압기는 변압기 철심에 감긴 코일을 절연유로 절연 및 냉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라고 하면 변압기 내부에 있는 절연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변압기 유, 얘의 역할이 뭐냐? 냉각이요. 그 다음에 절연이요. 그래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당구장 표시돼 있죠? 그래서 변압기 U의 구비 조건, 절연 내력이 커야죠. 절연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화점이 높다는 건 불 붙는 온도가 높다는 거니까 온도가 웬만해서는 불 붙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불을 잘 안 붙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응고점이 낮다는 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응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응고가 되면 냉각 효과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응고는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좋다. 응고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잘 안 되죠.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 점도는 찐득찐득 거리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잘 변압기 U가 대류를 함으로써 냉각을 시켜주는데 찐득거리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점도는 낮아야 돼. 자,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 커야 되고요. 뭐 화학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변압기 U 구비 조건은 우리가 한번 쫙 읽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2번 몰드 변압기는요. 여기서부터 밑줄 그을게요. 에폭시 수지에 고진공 상태로 침투시킨 후 기계적 강도가 높은 에폭시 수지로 몰딩하여 제작.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 나와요. 자, 이런 애는 누구야 하고 문제 나와. 사지선다로. 당연히 몰딩했으니까 몰드 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만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호개정기는 변압기는요. 큰 전압을 변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열이 난다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개정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바로 차동개정기입니다. 차동개정기는요. 고압측과 저압측에 설치된 CT 2차측 전류 차이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2차측이 5A가 나오게끔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5A, 5A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달라져. 그러면 이 차동 개정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 그 전류 차에 의해서 내부 고장을 판단하는 방식의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비율 차동 개정기예요. 차동 개정기는 이만큼의 전류에 차가 나더라도 바로 동작을 합니다. 좀 피곤하죠? 그래서 비율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율 차동 개정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차동 전류 비율 오차가 일정 값 이상일 때, 그러니까 얘는 그 비율을 둔 거지. 그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건 차동 개정기. 그 비율 내부에서만 돌면 뭐 크게 작동하지 않다가 그 비율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 이제 작동하는 게 비율 차동 개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9홀츠 개정기입니다. 9홀츠 개정기는 그 기름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거를 얘가 감지해서 작동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요. 자, 이게 변압기 외부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오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로 연결된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의 이름이 바로 콘서베이터예요. 그러면 이 외함과 콘서베이터 사이 요 길목에 딱 있습니다. 누가? 9홀츠 개정기가. 그래서 유증기가 엄청 뜨거워지면 이제 이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홀츠의 설치 위치를 그렇게 시험 문제 물어보죠. 그래서 변압기 본체 외함과 콘서베이터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화 방지 대책. 열화 방지라는 건 얘가 뜨거워졌다 식혀졌다 뜨거워졌다 식혀졌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기능 상실할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뜨거워졌다 식혀졌다의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상실해가는 그런 상태를 열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늘리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사지선다 내기 너무 좋죠. 1번, 콘서베이터 설치. 아까 콘서베이터는 외부로 연결된 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부 공기하고 변압기 안에 기름이 직접적으로 뭔가 접촉하는 걸 한번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 본체 외부 상부에 설치해서 절연유 온도 상승에 대한 주탱크 압력 상승도 방지하고 외부의 공기와도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브리더, 호흡기인데요. 이 콘서베이터 맨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을 먹으면 김의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마세요라는 하얀색 비닐봉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실리카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카겔이나 활성, 알루미나 같은 흡습제를 사용해서요.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게 될 때 수분을 얘가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불활성 질소 봉입은요. 콘서베이터가 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콘서베이터 내부에 얘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 공기의 수분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여기 변압기 외함이 있고요.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외부에 이 브리더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뜨거워져. 얘가 변압기가 뜨거워지면 자체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밀어냅니다. 공기를 밀어내면 이 공기는 콘서베이터를 통해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죠. 그런 다음에 얘가 좀 식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줄어들죠. 그때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뭐와처럼, 사람처럼 공기를 내뱉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얘를 호흡작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때 그때 첫 번째 브리더에서 수분 흡수, 두 번째 이 질소 또한
수분 흡수를 하면서요. 좀 더 안전하게, 그쵸? 그리고 열화를 좀 감소시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정리하면 변압기의 열화 방지 대책은 콘서베이터, 브리더, 그리고 불활성 질소봉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뜨거워지죠? 그래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냉각 방식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린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1번, 유입 잔행식. 그 다음에 5번째, 송유 풍냉식. 이렇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유입 잔행식은 스스로 자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식혀. 근데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뜨거워지면 위로, 뜨거운 기름은 위로 가고 차가운 기름은 밑으로 내려오죠. 이걸 우리 대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류 현상을 통해서 스스로 식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걸 유입 잔행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5번째, 송유 풍냉식은 송자, 보내지. 기름을 보내서 바람으로 식혀서 다시 갖고 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절연유를 펌프로 강제 순환시켜 외부 방열기로 보내고 방열기에서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냉각시키고 다시 변압기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 이거는 진짜 열이 어마무시하게 낮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서 식혀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3번째.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얼마나 뜨거워질지 미리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실부하법, 실제 부하를 돌리는 거예요. 넣고 이게 그대로 구동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큰 용량의 변압기에선 사용하진 않고요. 그래서 작은 용량의 변압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게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 반환부하법은요.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해서 각각 철손과 동손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온도 상승을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재현해서 온도 상승을 시험하는 방법인데요. 효율적이고 대용량 시험에 적합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기출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반환부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은 단락시험법이다. 그래서 단락시켜 놓고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열은 우리가 철손과 동손에서 나오는 열 2개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손실법을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락을 시켜놓고 온도 상승을 시험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단락시험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잘 쓰는 방법, 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점도는 낮죠. 인화점은 높아야죠. 응고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응고가 잘 안 된다 그랬고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번, 콘서베이터 사용 목적은 뭐다? 열화 방지 대책으로 쓰였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열화 방지를 위해 쓰이는 방법이 아닌 것 콘서베이터, 브리더, 질소봉입한다 그랬죠. 방열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부홀즈 개정기로 보호되는 것. 부홀즈 개정기는 변압기 외암과 콘서베이터 사이에 위치하면서 누구를?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를 해주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하고 유출되는 전류에 차에 의해 동작하는 개정기는 뭐다? 차동 개정기다. 자, 6번이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는 비율 차동 개정기, 부홀즈 개정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비율 차동 개정기가 있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돼. 내부 고장 보호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건 차동 개정기, 비율 차동 개정기가 있었죠. 정답은 1번이다. 자, 8번 볼게요. 보면 8번에서 외함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에 보냈어. 그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서 가지고 오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보낼 송자를 써서 송유 풍냉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9번 보시겠습니다.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니까 한 개의 전기회로 아니죠. 철심 하나에 권선이 3개 이렇게 감겨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자기회로에 3개의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고 3차 권선의 조상기를 접속하여 여기죠. 조상기 델타 결선 해가지고 송전선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결선법은 Y, 델타 결선으로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더 추가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변압기 내부 고장 시 요게 중요한 거고요.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홀즈 계정기 설치 위치는 얘죠.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변압기의 이제 기타적인 내용들과 함께 문제풀이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풀이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